여섯 번째 수업에는 초월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항식을 풀 때 해가 되는 여러 가지 수들이 있죠? 그러한 수들을 통틀어서 대수적 수라고 하는데요. 2와 파이 같은 경우에 실수라는 수집합 혹은 무리수라는 수집합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특정한 두 수는 대수방정식을 푸는 과정 중에는 절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수를 해로하는 대수방정식은 있을 수 없고요. 따라서 대수적인 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대수적인 수가 아닌 수를 초월수라고 합니다. 2와 파이라는 두 수는 이처럼 초월수라는 점에서 성격이 같아요. 파이라는 것은 역사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동양과 서양 모두 관심이 많았는데요. 파이는 원의 둘레와 넓이를 찾는 아주 친숙한 기하학적 문제에서 유래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16세기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의 역사는 겨우 4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유래도 덜 명확해요. 당시 복리 이자에 관한 공식 가운데 1 더하기 n분의 1의 n제곱꼴의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n이 증가함에 따라 약 2.71828에 가까운 어떤 극한값을 가진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식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 얼마 동안은 극한 과정으로 정의된 이 새로운 수가 매우 신기하게만 여겨졌지만 그 뒤에 성 빈센트가 직각쌍곡선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는 데 성공하면서 로그 함수와 이가 수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 단계는 미적분학의 발견과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로그 함수의 역함수인 지수함수는 자신의 도함수와 같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따라서 변화하는 함수적 현상들은 모두 지수함수로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미적분학에서 중추 역할을 하게 되는 수가 되어 이 과정에서 오일러는 지수함수의 변수를 복소수로까지 확장합니다. 우린 편의상 1년에 100%의 이자를 주는 후한은행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딱 중간인 6개월마다 50%씩 이자를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원래 이자 그대로일 수 있고 꽤 늘어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태우와 신원이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우선 신원이가 가진 원금은 계산하기 쉽게 100원으로 계산할게요. 원금 100원에 대한 이자를 6개월 뒤에 50% 받았다고 하면 100원의 이자는 50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 나머지 6개월 뒤에는 또 50%의 이자 50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는 이자가 100원이 되는 거죠. 원금과 합치면 원금의 200%인 2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우의 경우를 보면요. 태우는 처음 6개월 뒤에는 50%의 이자를 받아서 돈이 1.5배가 되면 신원이와 같이 이자는 50원이에요. 그런데 6개월 이후로는 계산 방법을 조금 달리 해보겠습니다. 이자가 나온 6개월을 시작으로 원금과 이자가 합쳐진 돈을 원금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6개월 뒤에는 150원의 50%, 그래서 75원의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렇다면 50원과 그 다음 75원의 이자, 그래서 총 125원의 이자를 받는 거네요. 거기에 원금 100원 합치면 실제로 찾는 금액 225원이 돼요. 신원이와 태우가 그 받는 방법에 따라서 생긴 결과인데요. 신원이의 방식을 단리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태우의 방식을 복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태우는 이자가 늘어난 것에 기뻐하면서 좀 더 많은 이자를 얻기 위해서 3개월마다 끊어서 25%씩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복리로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에 이자율 25% 분수로 나타내면 이거 100분의 25로 4분의 1이라고 되고요. 그리고 소수로 0.25죠. 그래서 0.25로 표시하는 것을 볼게요. 두 번에 나누어서 6개월마다 이자를 받을 경우 원리학계 총액이 원금의 2.25배였죠. 그런데 네 번에 나누어서
역시 복리로 계산했더니 조금 더 많아졌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값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염없이 커지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자를 n번에 나누어 받을 경우 1년 뒤에 받는 총액을 일반화시킨 공식은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n분의 1의 n제곱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돼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줄의 물음표 부분이 바로 2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를 구체적 수치로 쉽게 나타낼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요. 확실히 특정한 한 값이기도 합니다. 그 점은 원주율 파이와 성격이 같은 거죠.